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저도 주말 잘 보냈습니다. 목금 휴가를 써서 4일 동안 쉬었는데요. 충분히 리프레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늦게 자네요. 이러면 원위치? 일단 지금 확진자가 1000명 계속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일 것 같은데요.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늘 보시는 분들은 또 그 소리 하네 싶을 거예요. 근데 걱정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계속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잠깐 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어느덧 12월 4주차입니다.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산타랠리가 언제 올까요? 예, 지금 3단계 격상 직전이죠. 제가 봤을 때 기준은 충족했습니다. 저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빨리 시행을 하든가 해야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슈부터 보시죠. 네, 확진자 추이입니다. 지금 현재 그 최대 1097명 그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이게 검사자가 줄었는데도 1097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최고로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면 2200 후반대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현재 쉼없이 상승했기 때문에 반드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 돈이 잠긴다는 겁니다. 악재가 있으면 차익 실현 매물 추례로 하락했다 이런 뻘소리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차익 실현은 매일매일 있습니다. 매일매일 있고 언제나 있는 거고 늘 있는 차익 실현인데 딱 그날은 악재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낼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기관도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면 빠지죠. 그런 거고요. 지금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3단계를 언제 하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기준을 보면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에서 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라고 돼 있는데요. 두 번째 이거나 다음은 아니에요. 예, 지금 더블링은 안 됐죠. 더블링이라고 하면 2배수입니다. 지금 주평균 확진자가 1030명이에요. 그러면 1000명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조건은 충족했어요. 기준을 세웠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뭐 2.5단계 플러스 알파 또는 뭐 2.5단계 플러스 별표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증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뭐 지금 코로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증시를 신경 쓸까 싶긴 합니다만 증시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3단계를 빨리 하던가 아니면 안 한다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기준도 충족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건 문제입니다. 좀 애매해요. 저는 투매가 발생하면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도 그 1000명을 넘어서서 폭락하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시초가가 좀 안 좋았고 다시 반등해줘서 저는 그냥 코스닥 레버리지 투자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투매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어차피 외국인 기관 마음이겠죠. 투매를 발생시키는 건 개인 투자자는 그냥 휘둘릴 뿐입니다. 그냥 투매를 유도하면 던지고 도망가는 일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증시가 이대로 무너질까 싶습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켜보시죠. 조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반등한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 몇 개 또 언급해 드리면 지금 미 경기 부양책 5차 잠정 타결했다죠. 예, 1000조 원 규모입니다. 유동성 완화가 최고치입니다. 현재 M0, M1 통화량 증시 주변 자금이 120조가 넘습니다. 들어오고 싶어하는 자금이 120조가 넘어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2023년까지 지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상 최고의 예산안이 통과됐어요. 내년 556조 원입니다. 이 돈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기업들에게. 근데 지금 현재 블랙스완으로 있는 게 미 대선 리스크입니다. 미 대선 리스크에 대해서 댓글 주신 분 보니까 바이든이 뭐 당선됐고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리스크를 말하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미 대선 리스크가 일단 있다라고 보고요. 브렉시트는 12월 말인데요. 이게 약간 좀 걸려요. 만약에 증시가 폭락한다라고 하면 브렉시트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전 끝나도 진짜 끝난 게 아니네. 부동산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저희가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제가 마킹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원통화랑 협의통화 그 상승량 보세요, 지금. 이거는
계속 돈이 찍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투자한 돈이랑 똑같은 돈이 지금 공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애지중지 이 다루던 돈이 투입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복제인간이 와서 이걸 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굳이 주식이 아니더라도 돼요. 비트코인도 괜찮고 채권도 괜찮고 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그 답습해오던 과거입니다. 과거. 저야 뭐 이번에 경제 위기를 처음 맞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학습했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관련 검색어로 계속 찾아봤는데 없길래 제가 4월 6일에 그 삼성전자랑 인버스 곧버스 같이 투자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4월 6일에. 근데 이거 누가 말했나요? 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궁금해서 저 때 저렇게 말한 사람 살아있나 싶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인버스라고 검색하니까 투자했다 망한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때 이후에 삼성전자가 55.3% 상승했고요. 인버스 EX가 65.7% 하락했습니다. 같이 샀으면 손해입니다, 지금. 대체 8개월 동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때 아무거나 샀어도 지금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저 때는. 예,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나요? 살아있다는 게 그냥 인플루언서로 살아있나요? 되게 철판 깔고 지금은 또 한국전력이나 증시 상승한다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저런 사람들을 진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진짜 정말. 저도 공부 정말 많이 할 타이밍에는 세상에 있는 영상은 다 봤어요. 책도 한국에 있는 주식책은 다 사서 봤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무튼 이런 건 좀 조심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한국전력이 가장 핫 이슈였죠. 예. 목표가가 얼마냐? 언제 파냐? 지금 사도 되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사도 되냐라고 하시면 저는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된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 저는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사도 된다라고 하는 건 약간 이기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목표가가 얼마냐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가에 샀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한가가 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질 콜렉션은 계속 늘리고 있죠 지금. 자꾸 우려먹는다고요? 각질. 예, 저 우려먹으려고요. 예. 한 20년 우려먹을 것 같아요. 예. 2040년 영상에서도 제가 각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것 같아요. 예. 코로나 때 매수했을 때 그때 챌린지가 진짜 많았습니다. 저한테. 그때 실시간 방송할 때도 정신 나간 놈을 봤나. 그때 코스피가 1500쯤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 굉장히 코덱스 레버리지 굉장히 많이 샀었죠. 그 코스닥 레버리지랑. 근데 그때 막 채팅창에서 엄청 조롱가 막 그런 게 많았어요. 야, 천도 깰 거다. 예. 천 깨는 거 시간 문제인데 지금 정신 나간 너 같은 놈이 무슨 방송을 하고 있냐 이랬습니다. 그분 살아 계신가요? 예. 안부를 굉장히 여쭤보고 싶네요, 전부 다. 그때 키보드 워리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예. 지금 아직도 폭락 온다라고 루비니 교수 글 찾아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왜 방첩대에서 동부전선으로 자원했어? 거기가 훨씬 편하지 않아? 너도 야망이 있는 거지, 그렇지? 이 전쟁 곧 끝나게 돼 있어. 전쟁 끝나면 우리나라 군인은 둘로 나뉜다. 전선에 있었느냐 아니냐. 남자라면 전선으로 달려가야지. 예,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3월 27일입니다. 증시가 바닥을 찍고 나서 그때 제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계속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죠. 그때 인트로로 이걸 넣었었어요. 저는 이거를 넣으면서 확신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는 반드시 없어질 거고 지금 백신 접종 시작했죠. 어떻게든지 사그라들 거예요. 사그라들 건데 그때 되면 둘로 나뉜다는 거죠. 예. 진짜 투자를 하는 사람이었냐 아니었냐. 예. 모두가 증시에 의구심을 가졌던 타이밍에 우리 현자 여러분들과 손 잡고 이겨냈던 거죠.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렸던 의견 그리고 응원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님께서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관련주를 좀 주목할 예정이에요. 지난번 정치 테마주 제가 언급했던 거 기억나시죠? 서울 그 재보궐선거도 오고 그 다음에 대선 테마주도 슬슬 꿈틀댈 때가 됐습니다. 공식 선언하셨는데요. 이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야권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계속 여당 쪽이었거든요. 계속 이 민주당 쪽에서 나왔는데 좋습니다. 예.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데이터솔루션, 링네트, KC피드, 태원물산, 아남전자, 미래산업, 까뮤 ENC 이렇게 관련주가 있던데 안내본 뺐어요. 예, 안내본 뺐습니다. 저는 까뮤 ENC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때도 수익을 좀 많이 창출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노리고 있는 타이밍이 이겁니다. 에? 이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드디어 이상한 자신감이 충만해서 또라이 짓을 하는구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추세가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요. 이거 설거지 캔들입니다. 딱딱 상승하고 상한가하고 그 다음에 갭 상승하고 윗꼬리 달고 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거 그 기술적 분석에서 설거지 캔들인데 요즘은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어차피 비중을 태워서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 볼 예정입니다. 아니면 손절하고요. 이거는 약간 정치 테마주는 어차피 도박이고 큰 비중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정치 테마주 같은 거 손대지 말자. 저는 그냥 재미와 그 약간의 그 갬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요. 이런 건 그냥 구경하면서 대리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계는 극대화해야 되고요. 근데 지수가 좀 너무 머네요. 뉴스 한번 보시죠. 자, 외신입니다. 스티뮬러스가 온더웨이다, 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천조 규모의 그 5차 경기 부양책이 잠정 타결 그 클로즈트 이제 거의 근접했다는 거죠. 서명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백신 캠페인이 넓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더나랑 파이저. 파이자는 200만 샷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모더나가 수량이 없네. 수량이 없고 5.9 밀리언, 590만. 거의 뭐 3,700곳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답니다. 이제 미국은 거의 뭐 백신 접종이 만약에 유효하다면 코로나로부터 프리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미증시는 또 다른 호재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재는 하락하지 않을 호재예요. 하락하지 않을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상승을 불러올 호재들은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폭락하지 않는 이유 중에 저런 게 있다라는 거였어요. 아까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것도 달코 다른 호재입니다. 달코 다른 호재. 저것 때문에 상승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저 얘기가 어제 나온 게 아니고 거의 뭐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것들이고 백신도 한 달 전에 얘기 나왔던 거죠. 테슬라가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S&P 편입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코노믹 업데이트가 있다. 보면 이제 슬로잉 이코노믹 그로스 그 경제 성장이 천천히 되고 있는 걸 부정하고 있는 그 하우스 데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펜트업 디맨드. 펜트업은 약간 보복 수요라고 한국어로 얘기하던데요. 보복 수요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로우 모기지 레이트. 저금리인데 주택 주담대 금리가 낮다라는 겁니다. 브렉시트 데드라인이 슬금슬금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월 말이에요. 내신입니다. 북한 금강산 우리식 건설 남측 시설 철거 시작하나 우리식으로 건설하겠다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 너네 식으로 건설해라. 근데 얘네 돈이 어디 있죠?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거 돈이 있어야 짓지. 너네 뭐 피라미드 짓니? 아무튼 이러면 그 대북주가 약간 흔들릴 것 같습니다. 대북주도 하락을 하면 조금씩 모아갈 예정이에요. 대북주는 약간 이것도 피닉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좀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대북주 저는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좀 지켜보시죠. 서울시장 출사표 안철수 정치적 승부수 던졌다라는 거고요. 예, 관련주 좀 주목하시고요. 내일은 굉장히 좋겠죠. 내일은 상한가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을 거고요. 거래량을 터뜨리고 롱바디 운봉이 발생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주가 더 오른다? 시장이 기대하는 세 가지라는 건데요. 친환경 차, 그 다음에 로보틱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김기현 한국증권연구원이란 분은 코로나 때 무슨 말을 했나 찾아봤는데,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분인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첫 프로젝트로 맡은 게 이건 것 같은데, 신입사원이라 치면 신입사원이 무슨 첫 프로젝트부터 현대차라는 큰 걸 맡았을까요? 궁금하네요. 음, 예, 그러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의도일지. 근데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라는 게 신입사원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 현대차는 좋겠지만 100조 원 갈 수도 있어요. 예, 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미래 차체 산업 혁명의 중심에 있는 회사입니다. 좋을 건데 지금 좋을 거냐는 좀 애매한 거죠. 직원들 아이폰 쓰지 마. 저커버그가 화난 이유라는 건데요. 이거는 좀 큰 이슈입니다. 큰 이슈예요. 아이폰이랑 페이스북이 서로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페이스북은 대부분이 광고 수입인데 아이폰이 거의 절반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기에서 페이스북 그 맞춤 광고가 안 된다면 페이스북 광고 수입이 줄겠죠. 맞춤 광고가 안 되는데 누가 페이스북한테 광고를 줍니까? 페이스북은 앞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인 없는 불안한 상승, 코스피 코스닥 또 역대 최고. 이런 거에 그 문자가 어이없는 거죠. 외인 없는 불안한 상승이래요. 외인이 없습니까, 지금? 외인이 우리나라 증시에 35%가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안 사고 개인이 사고 있다고 해서 외인 없는 불안한 상승이라고 저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게 수준입니다, 저분들의. 그러니까 저런 워딩에 속을 필요는 없다. 단기적으로 외인이 매수하지 않는데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환율은 닭달걀 문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얘들이 환차익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원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환차손을 보는 거고요. 원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환차익을 보는 거죠.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일정 체크하시고요. 자, 경제 캘린더는 볼 게 없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의 조기 종료, 그리고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한국도 쉬어요. 볼만한 게 없는데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살짝씩 안 좋게 나온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팬데믹이 확산되기 시작한 게 9월, 10월 말까지니까요. 11월, 12월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제가 예상할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그 분석가들도 다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증시에. 그리고 월요일은 당연히 좋겠죠. 지금 경기 부양책이 타결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속되느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타결되는지를 지켜보고 들어오는 애들은 나갈 거예요. 맞잖아요. 나는 경기 부양책이 타결될 때까지 투자를 하고 빼고 채권에 넣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경기 부양책이 타결되면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생각이 다르겠죠. 그 수량이 중요한 겁니다. 경기 부양책이 타결되면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더 많으면 하락하는 거고, 경기 부양책이 타결되면 안전하게 투자해야지라고 하는 애들이 많으면 상승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월요일 증시는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는 별로 중요한 건 보이지 않고요. 그냥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선거인단 투표 끝났죠. 내가 이거 왜 안 뺐지? 테슬라 S&P 500 편입일입니다. 21일이에요. 예, 이제 글로벌 매크로를 보시죠. 아, 발저려. 자, 어떻게 움직였나요? 저 이거 작성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다우존스가 신고가죠. 예, 신고가 때에 올라와 있어요.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이 더 강합니다, 지금.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이 강하고, 그건 기술주들이 지금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 모더나 같은 백신들, 그 바이오들이 좀 상승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나스닥은 정말 강하네요. 이게 N자형 파동입니다. 책에서 보던 N자형 파동이 딱 이런 거죠. N자형 파동은 결국에는 요 첫 번째 파동, 이거 엘리엇 파동으로 보면, 엘리엇 파동으로 보기 좀 힘들겠네요. 엘리엇 파동으로 치면 주봉상 지금 1파가 진행 중입니다. 요 조정은 아니에요. 예. 1파가 진행 중인 거예요. 이 1파가 조정하면 한 이 정도 60%까지 되돌림 하겠죠. 그러면 결국엔 이 정도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주봉이. 약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정이 보이면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멈추긴 하겠죠. 약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기술적 분석. 근데 1파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1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유로존은 아니나 다를까요. 다시 반등해주죠. 박스권 뚫었습니다.
브렉시트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박스권 뚫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얘들은 전고점까지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키 맞추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차익 실현하고 일로 들어가겠죠. 예, 약간 이런 식입니다. 글로벌 매크로가 항상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중국도 지금 박스권인데요. 박스권 뚫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블랙리스트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겁니다. 코스피는 이건 뭐 하자는 거죠? 아,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한 적이 있었나요? 이건 신고가형력이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떨어지면 크게 떨어질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저는 그게 단기적인 투자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약합니다. 왜냐면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키 맞추기 들어가는 김에 키가 더 커버린 겁니다. 얘는 과매수 구간이긴 합니다. 코스피는 조심하긴 해야 돼요. 코스닥은 과매수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횡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 여기서 횡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뚫어냈을 때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보여도 여기까지. 근데 코스피는 조정을 보이면 보일 구간이 많죠. 이런 게 좀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좀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코스닥이 좀 더 안정적이겠네요. 한국 증시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투자자의 탁금은 살짝 줄었네요. 한 주 동안. 증시에 투입된 돈이 좀 많죠, 이번에. CME 잔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또이또이고 훨씬 더 많아졌다. 증시 주변 자금이 125조입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125조예요, 지금. 코스피는 그 신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최저점 대비 거의 9배가 올랐습니다. 9배. 9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증시는 주식을 항상 들고 있으면 수익을 본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애환이 많겠죠. 그냥 코로나도 그렇고. 하지만 최저점 대비해서 이만큼 올랐다. 예. 신용은 좀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신용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코스피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신용이. 신용 잔고가 뭐 20조, 19조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지금 그 19조를 넘긴 주역은 코스피였네요. 코스피 쪽에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지켜보시고요. 대차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대차가 굉장히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매도 상환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겠죠. 지난주에. 그 뒤에서 잠깐 보시고요.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지금 어차피 증시 주변 자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계속, 대차 잔고랑 공매도 잔고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가 초록색이고 공매도 잔고가 이 큰색, 그 굵은 하늘색이에요. 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잔고량 감소 탑입니다. 탑 10을 좀 뽑아왔어요. 보시면 셀트리온이 1등입니다. 이거 순서대로예요. 셀트리온이 237억이 줄었습니다. 그 공매도 잔고 대금이. LG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상환됐더라고요. 이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상환되는 애들은 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얘들은 그때 정리해고 나서부터 굉장히 좋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들도 공매도가 2등이에요. 코스피에서. 1등이 누군지 아시죠? 셀트리온. 2등이 삼바. 3등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 상환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두산인프라코어, 포스코케미칼, 한진칼, S오일, 롯데관광개발, GS건설, 넷마블. GS건설이 좀 많이 일어났네요. 건설 쪽이 내년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슈퍼 예산이 편성됐고 건설 쪽에 인프라 투자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코스닥 잔고량 그 상위는 놀랍게도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는 유상 청약이 내일까지죠. 전 유상증자 청약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주 인수권도 좀 샀어요. HLB가 좀 큰 폭의 변동을 보였는데요. 공매도 상환이 좀 일어났네요. 메지온은 좀 최근에 안 보고 있었는데 공매도 상환이 좀 됐네요. 셀트헬스케어, 예, 똑같겠죠. 이거 두 개. 91억이나 상환이 됐고요. KMW 30억, RFHIC 25억, MC넥스가 18억. MC넥스 쪽은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는 어차피 좀 수요를 충족하긴 했지만 만약에 휴대폰 뒷면이 다 카메라가 되는 날도 오겠죠. 지금 추세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MC넥스는 또 더블 가겠죠. 네페스는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비메모리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저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번에 소부장이랑 2차 전지 안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도 안 가지고 있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얘는 아니고 비메모리 반도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DB하이텍은 제가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고요. 어차피 제가 수익 실현한 가격보다 낮습니다. 이제 DB하이텍이. SFA 15, 얘는 지주사죠. FST가 뭐였더라? 이게 자율주행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상환이 일어났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달러 유가 통화량. 다음 주 부서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바쁠 것 같습니다. 큰일이네. 자, 외환 원자재 주간 동향을 보시면 달러는 거의 뭐 브레이크 없는 하락 중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지속 하락할 것으로 보여져요. 한번 추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월요일이 추락하는 날 아닐까요? 원달러도 지금 현재 그 하락세인데요. 지금 달러랑 좀 다른 게 팬데믹 확산 때문에 원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저는 좀 걸려요. 이게 코스피의 하락의 복선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약간 원달러가 먼저 움직였어요. 위안은 하락세가 좀 멈췄습니다. 이건 인민은행에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블랙리스트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BDI는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이거는 상해 운임지수가 약간 선행지수로 움직였죠. 중국에서 화물이 굉장히 많이 나갔다. 조선 쪽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조선 쪽은 굉장히 느린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WTI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거 20주선 위로 올라왔죠.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얘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은 또 산다 무세. 맨날 아쉽다 무세.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금은 저는 너 꼭 산다 진짜. 지금 반등해줬어요. 좀 지켜보시죠. DXI가 놀랍게 반등했습니다. 야 진짜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이유는 얘들이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지표보다 훨씬 빠르게 캐치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진짜. 진짜 이럴 줄 알았다. 네, 낸드 가격은 살짝 떨어졌어요. 낸드 플래시는 떨어지고 DXI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MI인데요. PMI는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독일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한국은 거의 뭐 수직 반등 중이죠. 이거 역대 지금 최근에 요 근래 최고치 아닌가요? 요 근래 최고치다. 코로나 때문에 훨씬 좋아졌습니다. 신기하게.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은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번에 업데이트가 좀 됐더라고요. 미국 M1 통화나 한국 M1 통화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똑같은 돈들이 계속 뽑혀지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는 지속 상승 중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속 상승 중이고 연준에서 대차 대조표를 다시 상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때랑 움직임이 똑같아요. 상승하다가 횡보하다가 쭉 올라가죠. 이렇게 여기 똑같을 것 같습니다. 상승하다가 횡보하다가 쭉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얘들은 스탠스가 똑같고 정책이 일관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테드 스프레드는 변함이 없고요. 브렉시트 때문에 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좀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채권 수익률도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채권을 계속 팔고 위험 자산을 몰리고 있다는 거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메일 처리를 다 했습니다. 메일에 계속 스팸 메일이 미친 듯이 와가지고 정리를 좀 했는데요. 최근에 메일 보내주신 분들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더라고요. 그거 다음 주부터 조금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한 메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잠깐 봤는데.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다음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